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오전에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새로운 또 시작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안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19일 담화에서 특히 해경 쪽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 교육도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수부의 안전예산도 해경의 안전예산도 대단히 미흡하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정부가 말로만 국가 대개조까지 이렇게 외치면서 뭔가 새로운 안전한 나라 이걸 외쳤지만은 실질적인 예산 반영을 보면은 대단히 그 정부에서 그동안 해온 이야기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위 심사 때라도 좀 더 필요한 만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그 안전 대책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서 예산 증액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충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심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이 아직 확정이 아까 안 됐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네. 좀 예상을 해서, 네네. 미리 세워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경청장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견해와는 다른 식으로 국민안전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실질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넘길 때 넘기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차질이 없도록 확충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님, 네. 지금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까? 현재 WTO 국가들에서 뭐 반응을 보인 나라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단편적으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든 쌀 관세율 513%, 또 MMA 수입쌀 용도 제한 폐지 문제는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또 쌀산업 발전 대책 예산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미흡을 해요. 그래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반영이 돼야 되겠냐 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대책을 제출하고 일부 또 미흡한 부분들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예.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자료를 좀 내주세요. 그 농림부 예. 차원에서. 저희들도 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한호주 또 캐나다 FTA 관련해서 축산단체장 농성이 아마 단식 15일째를 맞아서 오늘 어떻게 풀렸습니까? 예,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은 어제들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예. 이제 더 이상 건강이 상해지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라도 책임질 테니까 일단 풀어라. 좀 그렇게 어제 간절하게 우리가 좀 권유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대책을 좀 잘 세워가야 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나올 때 기존에 아마 2조 1000억 대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9개 요구사항, 또 개별적인 축적률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 입장뿐만 아니라 특히 기재부의 어떤 의견까지, 적극적인 의견까지 담아가지고 내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좀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이 공유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무역이 공유제. 사실 제가 법안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 구속력도 없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던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정부에서 반대를 하시죠? 그렇죠. 지금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저희들은 기본적인 취지 그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축산단체가 단식 농성을 하면서 요구하는 9개 요구사항 중에서 보면은 그 사료대책 관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국고지원 확대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농민단체 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안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편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일리지 그 제조비 국고지원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호주 대책을 대비해서라도 더 세워야 할 이야기인데 정작 한호주 FTA 비준을 해달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기본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뭐냐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FTA를 맺을 때마다 한칠레 할 때 1조 2천억 하겠다. 한미 FTA 할 때 24조 1천억을 하겠다. 한 EU FTA 할 때 2조 하겠다. 뭐 그다음에 이번에 한 영연방 그 호주 할 때 2조 1천억에서 지금까지 29조 4천억이 제시가 됐어요. FTA 할 때마다 대책비가 이렇게 몇 조 단위로 제시가 되는데 지금 문제는 아침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우리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낮다 보니까 그 농업예산의 비중은 매년 더 줄어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 뭐냐면은 FTA 때마다 뭐 몇 조 단위 대책을 제시는 하는데 정작 보면 농업예산 비중은 줄어들어가니까 야 이거 조삼모사구나. 되게 그동안에 뭐 윗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거 완전히 원숭이들 가지고 장난하는 그 조삼모사구나. 정말 이러니까 아무리 몇 조 대책을 제시해도 농업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또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 여야정 협의체를 하실 때 정말 이제는 좀 진솔하게 차라리 2조가 대책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1조라도 진실된 내용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이제 우리 농민들 속지 않습니다. 금방 하루만 다 들여다보면은 이게 얼마나 조삼모사식으로 이 둘러먹기를 했는지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막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원래 우리 한 연령방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또 쌀 관세화 대책을 하면서 신규 사업 그리고 또 순정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대책에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그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계속 의논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대통령께서는 뭐 빨리 해달라 이렇게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도 FTA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좀 성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서 괜히 이거 뭐 밀고 당기고 흥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 문제는. 네. 그 다음에 한중 FTA 지금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어느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가요? 아직 뭐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뭐 과거에 우리가 그 맺었던 FTA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농업 쪽에서는 이 한중 FTA가 매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만약에 한중 FTA를 어떻든 맺어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맺으십시오. 차라리 이걸 높은 수준으로 화끈하게 맺고 대신 어떤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어떤 산림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게 마지막 FTA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중 FTA가 그런 그 대책도 화끈하게 찾아가지고 농업인들이 아주 박수 치면서 한중 FTA를 그냥 통과하는 것을 환영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농업을 위해서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괜히 어정쩡하게 애매한 수준으로 이걸 맺어놓고 또 대책은 대책대로 소홀하면은 이거 죽도밥도 아닌 경우가 될 것 같다. 차라리 높은 수준으로 맺되 이 농업 대책을 아주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지막 대책을 한번 정부에서도 쏟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너무 뭐 자꾸 초민간 품목으로 제외만 시키겠다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가지 마시고 좀 한번 생각을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더 깊게 해보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거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중 FTA는 농업 쪽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설사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 FTA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농업의 예. 체질을 개선하는 이 성장 산업으로 막 계속 이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 반농업 분야 같은 경우는 예. 그렇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 해수부 장관님께 어구 사용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네. 제가 그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좀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연안 계량 안강망 어업에서 그 세목망 사용 문제요. 네, 네. 물론 뭐 저도 그 해수부 답변을 서면 답변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또 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육주책인데 적어도 그 멸치잡이 성어기인 9월 11월 달 같은데 네,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수부에서도 그런 입장이시고 네, 지금 그런 안을 가지고 예. 이해관계인들하고 예. 좀 그래서 좀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아마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아마 되어 있으니까 해수부에서 잘 지도 감독을 좀 해서 네네.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근해 소형 선망업 중에서 그 세목망 사용기간 제한이 너무 일률적이어서 문제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그 답변을 보니까 해수부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네네. 뭐 해수부가 아주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네네. 뭐 그건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예. 그런데 이제 그 근해 형망업의 경우에 그 법정어구 사용이 기조개 등 그 폐류를 잡는 것인데요. 네네. 근데 기존 법정어구를 사용하면 이 기조개가 이 부서지잖아요. 상해지잖아요. 그 새 괄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뭐 법정어구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예. 지금 바꾸도록 그 관계자들 의견 수렴 중인데 예. 다만 이제 그 또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잠수기 조합이 예. 또 있습니다. 예. 그쪽하고 잘 조율해가면서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근해 형망업에서도 가장 그 비중을 높게 잡는 것이 기조개더라고요. 가장 네네. 비중이 높은 게. 예. 그래서 물론 아까 잠수기 그런 네.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이 되더라도 네네. 좀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이거 기왕 잡고도 다 예. 껍질 부서지고 뭐 깨지고 하면은 예. 상품 가치가 예, 완전히 없는 지금 거 아니겠어요? 현재의 어구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